지난 시간까지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죠. 오늘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로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크게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운동 에너지를 하기 전에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하기 전에 일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일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밥 먹는 일, 숨 쉬는 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리학에서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힘과 힘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그래서 힘과 힘이 작용한 이동 거리, 이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약자로 나타내면 W는 힘과 그리고 이동거리 S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이동거리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만 해요. 그걸 이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개념으로 얘기하면 일이 제로인 경우는, 물론 힘이 제로이거나 이동거리가 제로인 경우 둘 다 일이 제로인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해준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제로인 경우 대표적으로 한 일이 없는 경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해준 힘이 없을 때 그 물체의 운동을 약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물체는 어떻게 하고 있겠니?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물체가 있고 A라는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M이라는 질량의 물체가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 힘을 가하지 않았으면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거니? 정지합니다. 그렇죠. 정지만 하고 있나요? 아니죠. 또 하나도 가질 수 있어. 정지 상태였을 때 힘을 가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지만 말에 힌트가 있죠. 뭐냐? 등 속도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얘가 속도, V의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그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물체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하고 있어? 등 속도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아서 그럼 그 물체에 해준 일이 있니 없니? 없죠. 그런데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진 M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요거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V의 속도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더니 속도가 V로 일정하게 움직인대. 그러면 해준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을 경우. 그래서 등속 상태에 있던 물체는 그대로 등속 상태를 유지하겠지. 등속도 상태를. 그래서 이런 경우 정지 상태였던 물체에 가했더니 정지하더라? 가해준이 없는 거죠. 등속도 상태였던 물체에 손을 올렸더니 증속도 상태를 유지하더라? 가해준이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없죠. 물론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는데 이 물체가 정지 상태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동거리가 없습니다. 이동거리가 제로가 돼버리면 그 물체에 이동거리 없으니까 당연히 일도 없겠죠. 그런데 요 곱이라는 게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경우가 또 제로가 되냐면 또 요 곱이 바로 수직인 경우입니다. 수직인 경우란 얘기는 뭐냐면 보자. 대표적으로 어떤 물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해. 그런데 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고 합시다. 속력 V인데. 그래서 물체의 이동 방향이랑 수직한 방향,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진 않았어. 그러면 요때 힘을 가하게 되면 힘이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냐하면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수직한 방향이 이 물체에 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운동을 하겠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당겨주면 어떻게 돼? 이런 원운동을 하겠지? 아니? 원운동을 할 때 안으로 당겨주는 힘,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구심력. 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구심력이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런 원운동도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질량 m이라는 물체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mg가 있겠지. 중력도 가속도가. 그래서 라지 m, 지구가 당겨주니까 이 물체는 있을 거야. 다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주려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 돼? 위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지 사람이 물체를 들 수 있겠죠. 근데 들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해준 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고 이동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 관계는 수직 관계죠. 그럼 가해준 힘이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정리를 잠깐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거의 단위를 따져보면 힘의 단위 뭐가 있니? 그쵸, 뉴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S, 이동거리의 단위 뭐가 있니? 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미터라는 것이 일의 단위입니다. 또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일의 정의를. 그래서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모든 과학이나 이런 단위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게 남기겠지만 물리학에서는 그걸 단위계로 거의 남깁니다. 그래서 줄, 이거 사람이죠. 줄이 일당량, 일의 정의를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줄, 일의 경우는요, 일의 일은 흔히 스칼라라고 합니다. 스칼라라니까 얘는 크기만 존재하는 양이죠. 크기만 존재하는 양이지만 일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는 크다, 작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물체에 일을 해줬다, 일을 받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39페이지에 보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사람 안에 있고요.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로 방향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물체의 무게보다 엘리베이터랑 사람에 가해진 그 질량 무게보다 위쪽으로 가해준 힘이 크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지만 그 물체 전체의 무게보다 작으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물체의 이동 방향이랑 엘리베이터의 이동 방향이랑 그리고 위에서 모터나 이런 걸 당겨주겠죠. 그 힘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개념이 됩니다. and 반대 방향이 되는 경우도 있어. 힘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일을 위쪽으로 올라갈 때 힘의 방향으로 위로 올라갔다, 일을 했다. 그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돼? 일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일에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확장시켜 봅시다. 보면 여기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교과서 어디야? 교과서 40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그림 있죠.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질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에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V1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가만히 놔둬도 얘는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의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는 어떻게 되겠니? F는 ma,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언젠가 증가하겠지만 어쨌든 속력은 변화할 거야. F2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힘은 요 물체 수레에다가 작용한 힘이 있을 테고요. 그 힘을 S만큼
거리 S만큼 작용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수레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E를 받았을 거야. W는 F 곱하기 S입니다. F는 우리가 알고 있는 MA 곱하기 이동거리 S죠. M은 당연히 그 수레의 질량 M일 테고요. A는 가속도일 텐데 요 물체에 힘을 받았으니까 그 물체는 F는 MA 가속도 운동하겠지. 등가속도 운동할 거야.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 거 뭐였니? EAS 이꼬르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혹시 기억하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A는 가속도고요. S는 변이고요. V는 나중속도고요. V0는 처음 속도입니다. 변위가 가속도가 얼만큼 작용했는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동거리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 공식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나중 속도는 V2가 해당될 테고요. 처음 속도는 V1에 해당될 거야.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요 AS에다가. 그럼 EAS 이꼴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AS는 2분의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M 그대로 놔두고요. 2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의 처음 속력 V1을 만약에 제로라고 합시다. 그럼 요 값이 제로가 되겠죠. 요 값이 제로. 다시 말하면 정지 상태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는 그 물체에 일정한 힘의 방향으로 S만큼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는 힘을 S만큼 받았어. 그래서 그 물체는 E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그 물체는 E를 받았으니까 E를 받아서 플러스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 생겼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2분의 1 MV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위는 1의 단위와 똑같아. 그래서 뉴턴 미터라고 써줘도 되고요. 또 통상적으로 자주 쓰는 개념 에너지니까 어떻게 돼?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다가 일을 해줬더니 그 물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가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1, 에너지 정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확인하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자. 확인하기 1번. 질량 0.4kg인 공이 30m/s의 속력으로 움직이겠대. 그래서 질량이 0.4kg인 그래서 30m/s로 던지고 있대. 30m/s라고 하면 대략 한 100km/h 정도 돼요. 그냥 보통 던진 거죠. 맞나? 어쨌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0.4kg 곱하기 V의 제곱 30m/s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0.2 곱하기 9, 10 해주니까 얼마니? 8줄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질량이 0.4kg인 공이 30m/s로 던져지고 있다. 운동 에너지는 18줄이 됩니다.
이 공에 일정한 힘을 2번을 보면 일정한 힘을 작용했더니 공이 9m 더 이동한 후 멈춰졌다. 공에 의해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보자. 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8J이래. 그런데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몇 미터 가 있다 그러면 9m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해준 힘은 얼마다? 가고 있는 에너지 18J이니까 9m, 힘은 얼마다? 2N이 되겠죠.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운동 에너지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치의 변화에 따라 가지는 에너지, 이걸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에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질량 m이라는 게 지구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 질량 m이라는 건 아래쪽으로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겠지. 이걸 중력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위쪽으로 들어 올리려고 한데 힘을 가한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이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겠니? 얼마만큼? 이 물체의 이 물체의 무게가 mg니까 mg만큼의 힘을 주면 그 물체는 들어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힘의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만약에 높이 h만큼 이동시켰다고 하자. 그래서 그 물체가 요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그러면 그 물체의 해준 일은 얼마야? W는 F 곱하기 S인데 해준 일은 그 물체의 가해준 힘 mg에다가 S, 이동거리 얼마큼 이동시켰어? h 되니? 그래서 그 물체의 해준 일은 mgh가 되겠고요. 그 물체는 일을 받았지. 그러면 이 물체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거야. 그래서 그 물체 위치가 변하면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중력이 없었다면 그 물체의 가해준 힘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지. 그렇다 보니까 이걸 중력 변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공식은 어떻게 돼?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mgh가 됩니다. 당연히 단위는 뭘까? 줄이 되겠죠. and 두 번째 뭐냐면 어떤 용수철이 있습니다. 평면이 있고 가만히 내두면 가만히 있겠지. 그런데 이 용수철을 어떤 경우는 짜부러뜨릴 수도 있고요. 원래 기준 위치보다 어떨 때는 용수철을 늘려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거야. 기준 위치보다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땐 짜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어나기도 하고 짜부러지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물체에 가해준 힘이랑 비교해 보면 늘어난 길이는 F는 KX라고 얘기합니다. 뭔 소리냐면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이 X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용수철이나 고무줄 당겨봤죠? 용수철 당겨주면 점점 더 많이 힘들어. 고무줄도 당기면 당길수록 더 많이 힘들어. 용수철을 그냥 짜부러뜨릴수록 더 많이 힘들어. 그래서 F는 KX, 이걸 뭐라고 하면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원력의 공식은 F는 KX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 KX입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외력의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 물체 늘리려면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돼?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돼. 그런데 복원력은 어느 방향이냐? 반대 방향입니다. 이게 복원력이야. 외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KX 값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K 값은 뭐냐면
여기서 K는 용수철 상수라고 얘기하고요. X는 늘어난 길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늘어날 길수록 더 많이 힘이 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 X 그리고 힘과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와 X 힘이 가해준 거리 변이 S라고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FS 요구의 면적은 FS 늘어난 거리 봤으니까 요거는 면적은 해준 1입니다. 근데 요거는 삼각형이니까 요 값을 F, 요 값을 X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X가 되고요. F는 뭐야? KX니까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수철에 대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주면 그 물체에 힘을 가해서 늘리거나 그 짜부러뜨리면 그 물체에 일을 해준 거야. 그런데 그 물체에 일을 해줬으니까 그 물체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것도 위치 변화에 따라 가진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건 용수철이지. 그래서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걸 EP라고도 나타내고 요거는 2분의 1 KX의 제곱 그래서 단위는 줄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